요즘 AI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분열의 미래를 건 기업 오클로가 나타났는데요. 자, AI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와 오클로의 이 대담한 도전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전기를 다 먹어치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네, 범인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무려 165%나 폭증할 거라고 합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증가가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죠. AI 혁명 뒤에 이처럼 거대한 에너지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AI의 전력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요.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른 오클로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의 핵심 전략인 자금과 기술을 분석하고 빅테크와의 파트너십, 또 규제와 경쟁이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을지 살펴본 뒤에 미래에 대한 그들의 거대한 베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의 전력 위기. 아니, 왜 AI는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전력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알아보죠. 자, 에너지 미스터리의 용해선상에 오른 후보들을 한번 보시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좋긴 한데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발전량이 그냥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꾸준한 전력을 감당하기엔 좀 역부족이죠. 그럼 천연가스는 어떠냐고요? 이건 또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약속한 넷제로, 즉 탄소 배출 제로 목표랑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바로 이때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들고 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오늘의 주인공 오클로입니다. 이 회사는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접근하고 있어요. 오클로의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이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 빌드 온 오퍼레이트. 이게 뭐냐면요, 기존 업체들은 원자로를 만들어서 팔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오클로는 설계부터 건설, 소유, 운영까지 전부 다 직접 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는 그냥 장기 계약으로 전력만 파는 거죠. 이건 뭐 원자력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단계로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랑 열을 만들고 2단계로는 쓰고 난 핵연료를 재활용해서 다시 연료로 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의료용, 산업용 동위원소까지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걸 직접 다 하겠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인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야망을 뭘로 밀어붙일까요? 바로 두 개의 강력한 엔진, 돈과 기술입니다. 먼저 기술부터 보죠. 기존 원자로는 고압의 물을 냉각제로 써서 혹시 모를 위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클로의 나트륨 냉각 고속로는 저압의 액체 나트륨을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동형 안전 시스템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전기가 다 끊겨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식는다는 거예요. 멜트다운 같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안전성에서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말이죠. 재무제표를 딱 보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2025년 예상 영업 손실이 무려 1억 3,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회사가 괜찮은 건가 싶죠. 자, 그럼 이 숫자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저 영업 손실에는요,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닌 주식 보상 비용 4,1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회계상 비용일 뿐이죠. 반대로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2,910만 달러의 이자 수익도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정하고 나면 실제 회사가 쓴 돈, 즉 조정 현금 소모액은 6,920만 달러로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보이는 숫자가 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오클로는 미래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규모 건설을 시작할 실탄을 완벽하게 장전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자금을 다 갖춘 오클로를 선택한 건 바로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메타와의 파트너십을 살펴보죠.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력 소비자가
원자력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직접 분담한다. 이게 그냥 전기 사줄게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메타가 오클로의 초기 개발 위험을 함께 짊어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 금융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모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2026년부터 오하이오 부지에서 사전 공사에 들어가고요. 2030년에는 1단계 원자로가 가동돼서 첫 전력을 공급합니다. 최종적으로 2034년에는 1.2기가와트 규모의 거대한 캠퍼스가 완성되죠. 아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5번째 파트.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오클로가 마주한 시련, 바로 규제와 경쟁이라는 거대한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쟁 구도가 정말 치열합니다. 이 표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오클로는 작고 민첩하고 파트너십이 강력하지만 아직 NRC의 최종 상업 인허가는 못 받았어요.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테라파워는 돈도 많고 최초 건설 허가도 받았지만 너무 커서 돈이 더 들어갈 위험이 있죠. 반면 뉴스케일은 유일하게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 요즘 사업 추진 동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이기는 싸움이라기보다 각자 자기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클로는 이 규제의 벽을 어떻게 넘을까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NRC 초기 절차를 건너뛰고 에너지부의 감독 아래서 일단 빨리 원자로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타는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 결국엔 NRC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제 리스크. 둘째, 첨단 원자로에 꼭 필요한 특수연료, HLU 연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형 프로젝트의 숙명이죠. 공사가 늦어지거나 예산이 초과될 수 있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미래에 대한 거대한 베팅. 과연 오클로는 이 원대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투자자와 시장이 앞으로 아주 눈여겨볼 단기적인 이정표가 바로 이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텍사스 시험 원자로의 첫 임계 도달. 2028년 아이다호 공장에서 첫 원자력 열 생산 시작. 그리고 2030년 오하이오 템퍼스에서 메타로 첫 상업 전력을 공급하는 것.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내는지가 오클로의 진짜 실력을 증명할 겁니다. 자, 혁신적인 기술과 막대한 자본,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 반면에 거대한 규제의 벽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실행의 위험. 이 모든 걸 저울 위에 올려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과연 오클로는 AI 시대의 에너지 제국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하고 값비싼 실패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에 어쩌면 우리 기술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